빌라잡이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어. 제 얼굴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게 해놓고 오른쪽으로 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읽었던 이 기사가 이렇게 좀 있었어요. 주로 이제 중국이랑 미국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 거기서 이제 또 이슈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율 전쟁이랑 이제 요즘 최근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노딜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또 이제 중동 관련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또 이어지고 있는 양안 문제. 양안은 아마 또 헷갈리네. 양안은 아마 대만이랑 거 관계 같고, 얘는 또 이원 집정부, 이원 집정부가 아니죠. 또 까먹었지만 어쨌든 홍콩과의 관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대부분 얘기였던 것 같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논란거리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른 기사는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크게 봐야 될 거는 미중 이번엔 환율 전쟁, 세계 경제 패닉 그림자. 약간 기본적으로 패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대부분의 뉴스에서 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세계 경제가 이제 패닉의 또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리고 이번에 환율 전쟁, 커런시 워라고 할게요. 그냥 커런시 워인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트레이딩 워였잖아요.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5일 현지 시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25년 만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을 어떻게 보면 무역 억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가 나오는데, 주요 2개국 G2의 무역 전쟁에서 이제 관세에서 이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또 관세를 때려가지고 수출을 좀 어렵게 하는 거였다면은, 환율 조작으로 지정이 되면은 수출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들어오는 거 뭐 품목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되는 건데, 환율이 확대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강도의 무역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한층 짙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스티븐 무누신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가운데 오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무누신 장관은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대규모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최근 며칠 동안 중국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발표는 중국 위안화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다음 날 이루어졌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하했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그들의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면서 이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 라고 적었다. 또 중국은 항상 환율 조작을 통해 우리 사업과 공장을 훔치고 일자리를 해쳤으며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농부들의 농산물 가격을 해쳤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스스로 정한 환율 조작국 양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적 행위라면서 국제 규칙을 엄중하게 훼손하고 전 세계 경제 금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첫 번째는 1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을 때 미국 기준에 있어서는 이게 환율이 조작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있어서 7위안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달러가 7위안 가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안화가 그만큼 평가 절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인데 나는 1달러 주면은 7위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1달러 줬을 때 6위안밖에 못 가졌던 거죠. 그만큼 위안 가치도 있었지만 7위안을 넘어서면서 미국이 정한 어떤 일정 기준을 평가 절하됐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서 뭐 이것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그러니까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 절하 기준을 잡고 여기서 때린 거죠. 아직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관세를 때린다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수출할 가격이 높아져서 어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팔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데 이걸 여기다 관세를 매기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조정해서 관세 부분을 좀 상회해서, 관세가 200원 붙으면은 200원 정도 내가 더 싸게 수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걸 또 환율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은 노리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자마자
이제 환율 보호국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럼 너네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그럼 검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하는 거는 이번 조치는 너네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그냥 환율 조작국이야? 왜 그런 기준을 너네가 정해놓고 정해? 뭐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 봤을 때 이건 너네가 너무 깡패짓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국제 규칙을 너무 너네 마음대로 너네 기준에 맞춰서 정하고 있다라고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외환시장을 옮겨붙으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미중 정상이 일본 오사카 회담에서 휴전을 합의한 지 이때가 이제 G20 서밋 했잖아요. 그때 휴전 이제 우리 한번 휴전해보자. 뭐 제대로 다시 한번 이제 좀 협상해보자라고 합의한 지 이제 37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상하이에서 또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의 성과 없이 끝났고 환율 전쟁으로 확전되면서 향후 협상 전망은 극도로 부충해졌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다. 네,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중국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9월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10% 관세, 지난 1일이에요. 8월 1일 날 중국산 수입품에 또 10% 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반발하여 미국산 농산물의 구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게 있고 나서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주로 광상이 하는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이후 새로 거래가 성사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에 미중 양측은 버티기 위해 참호를 펴고 있으며 양측 지도자들은 국내 여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타협 가능성을 물건너갔다고 말했다. 이게 되게 좀 약간 함축적인데 국내 여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선거예요. 예. 선거를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재선을 해야 되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 집권화 이제 툴을 만들어서 집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이라든지 지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기 위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뭔가 내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 가능성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트윗 이후 각국 증시는 출렁거렸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미국 주요 주가 지수는 3% 내외를 급락했고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식 시장도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51% 내린 2,000안되게 거래를 마감하면서 3년 만에 또 1910대로 주저앉았다. 장중한 때 1800 후반선대까지 추락하며 3년 1개월 만에 190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코스닥은 전거래 대비 이런 식으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건데, 중국이랑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무역 전쟁의 여파는 당연히 크죠. 세계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거래가 세계에서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는 퍼센티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무역 같은 것들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여파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왔기 때문에 세계 각국 증시는 좀 뭐랄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국내 여론, 그러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국내 지위적인 그런 지지율, 이런 여론에 그러니까 우선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무역 전쟁에 있어서 좀 더 서로 간의 이권 다툼이 좀 치열해지고 있고, 이게 좀 더 참호를 파는 듯이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너희와 함께 전쟁을 하겠다는 어떤 시그널을 서로가 주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또는 이제 미국 국내, 중국 국내를 넘어서 이제 국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자본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3% 이상의 또 하락이 있었고, 이러한 폭재가 됐던 거는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죠. 1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다음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일단 미국이 너네한테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여기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을 선언했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이 또 주요 또 트럼프의 어떤 그 지지율 결집층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주가 끼어져 있거든요. 뭐 오하이오주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타격적인 걸로 중국도 너네 그럼 농산물 수입 안 해. 그러니까 이쪽 주 너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주에 타격을 줄 거야라고 했더니 이제 바로 10달러가 넘어서자마자 환율 조약국 그럼 너네 그 환율 조약국 지적 끝.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강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의 한 충이거든요. 무역 전쟁이 좀 더 확전되는 어떻게 보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읽었을 때 아마 재선 이후에 좀 더 제대로 된 협상에 서로가 들어가지 않을까. 좀 더 좀 오픈된 마인드, 플렉서블한 협상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 같고 그 전까지 재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해서는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굳이 이거를 유화적으로 지금 나갈 타이밍이 아닌 거죠.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호전을 하고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하듯이 이제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